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다나한방의 다나전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나한방의 다나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진짜 뭐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그리고 뭐 지난 한파에 별일 없으셨는지요? 진짜 여긴 정말 무서운 한파예요. 뉴저지에서는 그 네네. 정도는 뭐 그냥 다들 아무 일 없는데 네네. 여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별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사실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진짜 중국에 있는 그 중의학과 한국의 한의학은 어떻게 다를까? 그 역사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 우연히 대화 중에 나왔는데, 진짜 이제 그걸 주제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한의학 그러면 이게 근원이 네.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은 이 한의학은 네. 그 중국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 황제내경이 써진 지는 네. 2000년 전에 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황제내경이 뭔가요? 네, 황제내경은 황제와 그 기백이, 주로 기백이 같이 대화를 한 거를 네. 글로 남긴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글이냐? 네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추를 먹였는데 어땠었니? 그러면 내 대추를 먹으니까 좀 어땠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네네네. 또 그리고 침도 실제로 사람을 놓고 막 이렇게 또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을 좀 그렇죠. 한 거네요. 네, 실질적으로 임상 실험인데 네. 그 책자에는 소문과 영추라는 두 부류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영추는 침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나토미한 거 하고 네. 소문은 전체적인 한의학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문이라는 한의학 이론을 가지고 네네. 기본 그 학문이 써져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도 요 소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여기 미국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책이나 이런 거는 네. 중국인 한의사들이 영어로 쓴 게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의대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네. 중국인도 많지만 의외로 유럽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륙을 통해서 네네. 오택동리가 막 중국 그 한의학을 막 몰살을 시키는 바람에 네. 그 학문들이 전부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네네. 미국 유럽 대학에, 분들이 네, 특히 뉴욕 같은 데는 유럽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네네. 주이시들이 한의사들이 네. 많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하버드 같은 데도 네. 한의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반 이상이 외국인들. 우리 뭐 반 이상보다도 뭐 거의 다 거의 뭐 대부분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미국에서 쓰여지는 이 한의학은 중국에서 온 거를 기반으로 그렇죠. 해서 네네. 많이 네, 또 네, 이렇게 네. 침술이고 뭐 이런 예, 여러 예, 그런 약재들도 식이에요. 쓰이게 되는 네. 거네요. 그러면은 그 중의학의 기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내경 그리고 그 안에서 소문과 영추 네, 요것들을 가지고 기본으로 갖고 이제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중의학과는 또 다른 그 한의학은 어떻게 또 발전하게 되었는지. 자, 지금 중국에 가면은 네네. 의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MD 닥터들하고 한의사들하고 똑같은 의대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요? 네. 우린 다 전혀 틀리잖아요. 입학할 때부터 의대생하고 한의대생은 분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안 그래요. 둘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네. 자, 나는 MD 닥터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서양 의술을 배우겠다. 네, 서양 의술. 나는 한의학으로 가겠다. 그러면 네. 한의학 중에서도 나는 침구로 가겠다. 나는 약으로 가겠다. 나는 뭐 진학의사 환자를 보겠다 하는 식으로 네네네. 구분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에 가보면 네. 모든 기초
우리가 맨 처음에 1차 진료를 전부 한의사들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왜냐면 한의사들이 조금 저렴하잖아요. MD보다는. 네네. 예, 예. 아, 그래서 MD 그 수술하는 그런 영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뭐 한의사들이 보통 한 4, 50명 네. 환자를 보는 아, 그런 신기하다.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보통 이제 한국은 보면 그 한의학 그러니까 한방병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국은 병원 안에 한의사들도 있고 MD 닥터들도 이제 있고 MD 그런 닥터로 거예요. 이제 컨설팅을 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수술해야 되고 너무 심각하다. 네. 그러면 이제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처방전을 네네. 그냥 거의 다 네. 그러니까 한약 몇첩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타라가면 물론 이제 뭐 양약도 그냥 있지만. 양약도 있지만 네, 거의 다 한약 몇 첩씩 뭐 그렇게 우리처럼 한 제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첩 가질라 와라 그러면 그 가질라 가는 그런 되게 신기하다.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좀 한의학 그 하시는 분들이 약간 패밀리 닥터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진단도 받고 처방전도 좀 받고 그래 봤어요. 실제로 왜? 실제로 가서 이제 네네 공부하면서 그리고 거기는 그 한의 그 공부를 할 적에 저희도 가서 시체를 하나 사서 한 구 사서 해부학을 10명이서 달라붙어 가지고 포르말린에서 이제 꺼내내 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 담당으로 얼굴을 다 시체를 해부하면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이게 해부학적으로 배운 거와 실전이 어떤가. 근데 시체가 남자 시체만 있지 여자 시체는 없어요. 중국은.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했군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의학 시스템을 살짝 봤다면 그러면 이제 한의학은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잠깐 한 100년 동안 이 한의학이 중국에서는 그냥 내려 꽂았어요. 네. 별로 하지 못했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 뭐 전 세계로 그냥 퍼져와서 했던 거고.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명청 시대에 그 허준 선생님이 독립오감이라는 거, 뭐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때를 계기로다가 우리 기본을 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허준 선생님도 아무래도 워낙에 우리 한국이 조선이 그 중국과 긴밀하게 항상 모든 것들을 좀 통용하고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뭐 대통령께서 뭐 걔는 높은 산이고 우리는 얕은 산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까지 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는 사람이 많고 유럽에서의 물문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서양 물문. 유럽이 뭐 서양 물문. 그랬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그만큼 사람을 배를 가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우리는 이 허준 선생님 시대에 와서 좀 배를 갈라봐라.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지만 실제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드라마에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그때 이제 위암 간암인데 여기를 갈라봐라 이렇게 했죠. 우리는 유교 사상 때문에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누구를 배를 갈른다라는 유교 사상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중국에서는 의외로 그런 생체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왕성하게 왕성한 거예요. 이미 화타가 조조한테 네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네 머리를 좀 내가 빼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진짜요? 그래갖고 조조가 아니 내 머리를 빼기만 날 죽였는데 네가 그래갖고 화타를 죽였어요. 실제로 조조가. 안 그러면 본인이 위험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되니까. 그런데 조조가 자기 자녀가 아주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애절하게 울면서 화타가 있었더라면 얘가 살았을 텐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한테 위해를 가할까 싶어서 죽였는데 이제 본인 자녀가 아프니까 그때 그런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 자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또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군요. 우리가 이제 거기도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한국도 지금 한의학이 제가 알기로
좀 더 발전해서 네. 전문적인 그런 한의사를 많이 구해요. 그러니까요. 예, 공부를 네네. 하는 게 무슨 추나 공부를 한다든지 내과를 한다든지 외과를 한다든지 지금 중국도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어 네, 가고 세분화되면서 있군요. 같은 한의사라도 좀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께서 보실 때 이 현재 중국에서 하는 그 중의학과 한의학의 그 한국에서 하는 한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그 중국 한의학 그러면 그냥 진짜 환자를 치료하는 스타일, 아픔을 치료하는 거, 네. 거길 기반으로 두는 거에 비해서 그 한국 한의학은 약간 조금 좀 다르죠. 약간 미를 강조한다든지 뭐 통증보다는 네. 그 건강한 삶 이런 걸 위주로 가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왜냐면 근데 이제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한국에 암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이제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그 오염되고 이래서 그렇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건강에 대해서 한국인들만큼 아주 철저한 팀들이 없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한국인들 보면 3명이 1명꼴은 네. 그렇게 하지 않나. 암 환자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암이 그냥 이제 요즘은 그냥 보통 뭐 소화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볍게 많이 넘어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그 한국도 보면은 어디가 아파서 한방병원을 찾아가서 뭐 풍을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미라기보다는 또 근본적인 그런 병을 또 치료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네, 네네. 지금 이제 중풍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얘기할 거 없이 한의학으로 가는 거고요. 네. 또 거기서 이제 의료보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네. 침 한 번 맞고 뭐 10,000원, 그 여기서 말하면 10불 정도 네, 네. 내는 거니까 그 노인들이 네. 많이 갈 수 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침이 나이 드신 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아, 네, 이게 여기 미국 안에서. 네, 미국 안에서. 네네. 캘리포니아는 거기 한의협회에서 의뢰를 해서 됐는데 네. 여기 지금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미주에서 유일하게 그 의료보험이 되는 거는 캘리포니아? 예, 캘리포니아는 돼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네. 상하원 의원들하고 네. 컨넥이 있어서 사실은 이 침이 참 잘 났거든요. 네. 허리가 너무 아파. 막 어깨가 아파. 네. 그럴 때 그냥 저한테 오세요. 진짜 한 번 치료, 2번 치료 이상 안 하게 해요. 아니, 좀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침이 정말 필요한 연령대는 어르신들의 연령대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침 치료를 하는 거는 네. 혈액순환이 덜 되고 어혈이 뭉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네. 젊은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든 사람들 관절염이라든지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네. 잠을 못 잔다든지 네, 네. 이런 허약 체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메타보리즘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필요하다. 병약해지시겠죠. 그럼요. 예,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더 어르신들에게 침이 더 유용하게 잘 이게 쓴다. 왜래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신 네. 그 삼성의 시그나 같은 거는 한방이 돼요. 아, 네네. 의료보험이요? 네, 의료보험이요. 네, PPO 갖고 계신 분은 네네. 한방이 돼요. 그런데 비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는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 사실은 진짜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안에 한의학 그러니까 그런 65세가 커버도 넘으면 있다면, 거의 다 네. 이제 메디케어를 갖고 있든 네네. 케이드를 갖고 있든 그렇게 갖고 그러니까요.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한의학 그 의료보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참 더 좋을 텐데 네네. 그러지 못하고 있군요. 네, 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또 이제 아무래도 현재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의학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 또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교육 과정은 지금 이제 미 전역에 네. 학교가 있어요. 네. 어큐펑처 스쿨이.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을 전문으로 하는 건 캘리포니아가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들 공부하시는 분 만약에 스타트를 하신다면은 꼭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 네.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미국이니까. 첫 번째.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말로 할 적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만 할 거예요. 미 전역에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환자들은 사실 뭐 인종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영어를 잘하시면은 네. 아주 깊은데 한국인이 잘 없는 데 가서 오면은 완전히 그 시장하고 놀아요. 어떤 분이 볼리비아 국왕이 축구하다 다리를 다쳤대요. 네. MD 닥터가 고치다 못 고쳤어요. 침으로 그 국왕을 고쳐드리고 네. 그분이 국왕하고 친구가 됐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그 국왕이 이거밖에 없다 막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뉴저지에서 네네. 아주 유명한 그 인스펙터인데 네. 무릎이 아픈 거예요. MD한테 가서 수술하고 별짓 다 했는데 네. 안 나. 근데 이제 인디바하고 침 맞고 분기가 싹 가라앉았어. 아, 진짜요? 어떤 모임에 가면요, 걔가 요 포트리에서 닥터는 이 단아전밖에 없다고 소리 질러서 내가 창피해서 아주 혼났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네. 그 한방 특유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또 약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부분들도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어쨌거나 우리가 미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고 쉽게 어디든지 학교들이 있으니까 입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무슨 뭐 자격 요건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자격 요건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네 이제 기본적으로 디그리가 있어야 되죠. 네, 대학 나온 디그리가 있어서 네. 이게 이제 한의대는 이제 석사 코스니까 예, 그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아마도 입학 요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강요시키느라고 미국서 2년 동안 공부한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뭐 언어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토플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토플 갖고 안 된다. 여기서 정규 학교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점점 모든 게 다 어려워지죠. 그렇죠. 또 아무래도 사람 몸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더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다나한방의 다나전 박사님 모시고 중국의 중의학, 한의학, 뭐 다 한의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한국의 한의학 간략하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은 도대체 어떤 책을 기반으로 한의학이 발전을 했는지, 뭐 그 기원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다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중국의 의학 체계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4부에서는 한의학에 관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 보니까 타이틀을 보니까 이제 귀한 왕실 음료수 생맥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생맥산이 뭘까요? 네, 생맥산 거는 맥을 생산하는 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삼과 맥문동과 오미자가 들어가는 포뮬라를 갖고 있어요. 생강과 아니 인삼, 맥문동, 오미자. 맥문동은 이제 우리 음기를 올리는 거고, 인삼은 양기를 올리는 거고, 오미자는 이제 조화를 만드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 보면
왕비나 왕들이 이렇게 차 마시잖아요. 네. 그것이 생맥산이에요, 기본으로.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편안하게 네. 그냥 마실 수 있는 차. 나는 뭐 건강해. 근데 나는 인스턴트는 먹고 싶지 않아. 네. 그러면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인삼과 맹문동을 끓인 다음에 오미자는 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 끓은 다음에 한숨 펄펄 끓는 게 지난 다음에 탁 집어넣으면 이제 생맥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루어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타이틀에 보면은 귀한 왕실 음료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예. 그때 당시 왕이 존재하던 시대에는 일반 평범한 백성들은 접할 수 없는 귀한 차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왕실에서는 왜 이 생맥산을 마셨을까요? 도대체 생맥산이 어디에 어떻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맥을 우리가 네. 이제 기혈을 올릴 수 있는 차예요. 예, 인삼과 맹문이 네. 양기와 음기를 올리고 아. 오미자는 조화를 이루고 네네. 오미자가 이제 5가지 그 맛을 내면서 우리 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특별히 왕실차 그래갖고 생맥산이라는 차를 왕실에서는 늘 마셨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 기혈, 맥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맥이 약한 사람들, 기혈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시면 더 좋은 근데 이제 차일까요? 누구든지 이제 기혈은 좀 약하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요. 맞아요. 요즘 왕실에 현대에서는. 있으면, 현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제가 이제 대추차를 얘기 드렸는데 대추차는 이제 아주 약한 사람들. 네네. 정말 머리 많이 써야 되고 네. 시험 공부하는 친구에 비한다면 이 산은 제가 이제 이 생맥산은 누구를 많이 해줬냐면 변호사분들을 많이 해줬어요. 왜요? 예, 변호사분들 스트레스 받는데 뭐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니까 네네. 뭐 자기는 보약은 싫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뭔가 이제 좀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뭐 골프 건강한데 난 골프 치는데 네. 뭐 좋다. 그러면 이런 생맥산 그러니까 만들어서 운동하고 난 뒤에. 네네 좋죠. 예. 그렇군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네. 이거 만들어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한의원에서도 만듭니다. 생맥산을. 그래요? 아니 네.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왕실에서는 생맥산을 먹었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한국 약간 비교를 하니까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예, 중국에서는 이 황제들이 네. 용환육이라는 거를 꼭 옆에다 놓고 먹었어요. 이 용환육이라는 거는 네네. 그 용의 눈같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모든 기를 올리고 그런다 그래서 용환육을 항상 그리고 부자들은 테이블에 네. 식탁 테이블에 우리 지금 뭐 구기자 먹고 네네. 콩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용환육 자체가 네. 이게 과실이에요. 그래요. 열매인가요? 네네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왕실의 그 간식으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었던 그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아갖고 교수님들하고 파티를 하는데 네. 그 중국의 아주 유명한 옛날에 황제가 드나들던 식당이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역시 대국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뭐 그 테이블서부터 시작해서 그 규모가 우리가 상상 물론 뭐 여기도 뭐 미국도 뭐 한 사람에 몇천 불짜리도 있대지만 네. 그런 거하고는 조금 규모가 틀리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했군요. 예, 거대해요. 이 테이블 자체가 네.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네. 끊임없이 음식이 이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거기에 용환육이 같이 있던 거. 아니요, 그건 아니죠. 용환육 같은 건 끼지도 못하죠. 거기 음식이. 네네. 저는 이제 용환육 말씀을 하시길래 네네, 혹시 네. 그런 좋은 데 가셔서 황실이 이용하던
곳이다. 그랬기 때문에 용안육이 차로 나왔나? 용안육은 우리 이제 한의대생들도 네네. 학교에 가서 용안육 있으면 그냥 배고프면 그것부터 막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걸 말려서도 먹고 또 실제로 그냥 말리지 않고도 먹고. 아니, 그냥 말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기자가 큰 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 근데 구기자보다 용안육이 훨씬 더 맛있죠.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약재 처방전에 쓰고 있습니다. 용안육 많이 써요. 예. 그렇군요. 아, 진짜 이렇게 뭐 나라에 따라서 또 그 귀한 신분의 뭐 재상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몸에 좋은 거 그렇죠. 잘 옛날에 저기 드라마 봐도 저기 인삼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 먼저 임금님한테 그렇죠. 재상 드리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생맥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네, 생맥산 끓여 잡수셔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뭐 인삼은 많이 들어봤는데 맹문동이라는 건 뭔가요? 맹문동은 약재상에다가 얘기하면 맹문동 살 수 있어요. 하얀 요런 시처럼 생긴던데. 네, 맹문동도. 그거 비율을 어떻게 해서 그럼 끓이나요? 집에서도 끓여 드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냥 동량으로 하세요. 네, 동량으로 해서 하시면 네네. 똑같이 1대1? 네네. 1대1을 넣고, 그 다음에 팔팔 끓이고. 네, 오미자는 이제 끓여놨다가. 한 소끔 끓인 뒤에. 한 소끔 끓이면 안 되지. 인삼 같은 거는 아주 푹 끓여야 돼. 아, 그래요? 네. 푹, 그러면은 맹문동과 인삼을 넣고 푹 끓인 다리듯이 끓이고. 예, 그리고 이제 오미자는 이제 다 끓인 다음에 그 스댄 양기나 이런 데보다 사기 쪽으로 나간 다음에 오미자를 넣는 것이 오미자 차는 원래 그렇게 끓인 거예요. 여기 달라스에 계신 분들은 오미자 차를 많이 잡수시는 게 좋아요. 왜요? 네,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 오미자는 여름차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한 소끔 끓은 게 식은 다음에 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었다가 탁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 넣고 잡수시면 몸에 아주 좋죠. 그렇군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여기 달라스가 또 여름철이 길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이 오미자차를 많이 잡수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진짜 뭐, 우리 박사님은 이제 그 중국에서 온 그런 한의학을 배우신 분으로서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의학을 배우면서 새롭게 좀 알게 된 거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세계에 눈을 떴다고 해야 될까요? 한의학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뉴저지에서는 그렇게까지 통증이 심한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여긴 정말 막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증상이 훨씬 더 이렇게 심하신 분들이 심하신 분들이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고주파 인디바나 또 불부항 갈사루 그리고 침을 놨을 적에 얼만큼 아픈 농도가 릴리브 됐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한 80%는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할 적에 굉장히 제가 한의학을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좋고 또 한약을 잡수시고 저번 날도 얘기했지만 진짜 계단을 못 걸었는데 나 2천 먹고 3층까지 걸어갔어요. 이랬을 적에 내가 참 한약을 잘했구나. 지금 울트라사운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빨리 더 앞으로 진보되게 환자들을 정말 초음파로다가 보면서 더 많은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아, 진짜 그 배우면서 또 환자를 치료하면서 완쾌되어져 가는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보람을 또 느끼시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의 그 계획이라면 울트라사운드 요 초음파에 관한 이제 공부를 더 하시는 거죠. 더 라이센스 따는 게 이제 목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만학도이시기도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부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뭐 여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박사님도 학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학생이죠. 이 공부하면서 먹기에 좋은 차도 역시 생맥산인가요?
그렇죠. 생맥산은 그냥 우리 같이 이제 뭐 콜레스테롤 걱정도 안 하고 네. 또 어떤 사람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보약을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 생맥산 잡수세요. 그냥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군요. 피를 맑게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네네. 기도 살리고. 네네. 피도 맑아지고 기도 살아나면 진짜 기운이 안 그래도 봄이 이제 오면서 기력이 좀 쇠해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아나운서 양반 보니까 네네. 너무 지난달보다 네. 기력이 많이 나보다 내 기를 뺏어가야 될 정도로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도 생맥산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맹문동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게요.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또 박사님께서 그 삼성보험 시그나 시그나 네네 PPO 갖고 계신 분들 다나안방에 오셔갖고 많이 치료 받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들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뭐 꼭 삼성 아니더라도 시그나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PPO를 갖고 계신 분 꼭 연락하셔서 치료받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뭐 또 보험이 없더라도 우리 또 박사님 침 잘 놓으시니까 꼭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 결려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또 가시면 또 네네 예예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막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네네 바쁘고 사실 미국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여유로운 분들이 또 첫째 시간적으로 그리고 막 운전하고 어제도 스시하시는 분인데 30분 이상 운전하고 자기 가게를 빼고 올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게요. 네. 최대한 빨리 날 수 있도록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지만 늘 얘기하지만 비타민 C 적어도 하루에 꼭 6,000ml씩 잡수세요. 어떤 분들 뭐 소변으로 나가서 난 싫어요. 아니요. 나가더라도 잡수세요. 비타민 C는 꼭 젊어지고 우리 이제 그 결체 조직을 생성시키고 얼굴도 많이 예뻐져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그 비타민 전도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단하전 박사님 모시고 중국의 중의학, 한국의 한의학 어떻게 다른지 살짝 살펴봤고요. 또 좋은 또 차를 소개해 주셨어요. 생맥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